자, 그러면 주제와 소재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. 우리가 드라마라고 할 때 드라마의 가장 전제라는 것을 갈등에 두고 있습니다. 갈등이 일종의 에너지란 거죠.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끝까지 보게 해주는 에너지. 롤코스터를 보면 아주 플랫하게 가는 게 없죠. 어떤 때까지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회전을 하는데 이야기적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어느 단계에서는 극점에 들어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 할 때 마지막 종착지까지 달려가게 되죠. 이런 것처럼 이 폭업, 이 낙차를 갖다 만들어주는 게 갈등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거꾸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 이 소재가 갈등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. 그런 거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안에서 갈등들이 보이거든요. 우리가 갈등이라는 게 꼭 TV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뭐 고부간의 갈등, 뭐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핸디캡도 있고요. 또는 사회적인 장애도 있고요. 이러한 갈등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갈등을 넘어서서 어떤 종착지로 도달할 것인가 라는 지점까지 구상이 돼야 되는 지점이거든요. 거꾸로 본다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갈등이 없는데 이야기는 재밌어. 이런 이야기는 재미는 있습니다. 그것도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뭐 10분, 20분 관객의 시선을 잡아둘 수는 있지만 뒤로 가면 허탈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같은 재미를 아무리 둔다 하더라도 갈등을 안 둘 때 우리는 이 이야기적 낙차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같은 감정들이 동호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내 감독 생각에서는 10분마다 빵빵 터뜨리게 했는데 그 웃음이 마치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허망한 이야기적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가다가 뭔가 놀래킨다고 뭔가 반짝반짝 뭔가 장치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우리는 이야기적 낙차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, 범위이다. 그건 갈등이란 부분들이 어떻게 잉태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지금 갈등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건지 이게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. 저 같은 경우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다큐멘터리가 길 위에서인데요. 실질적으로 수행자들은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출가하지 않습니까? 그 속세에서 겪어왔던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이 그 철에 막상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 타종 소리하고 또 공양 시간대 부르는 소리, 목탁 소리하고 이거 외엔 다 소곤소곤소곤 한 거예요. 아,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? 근데 그 기획 단계에서 분명히 가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갈등은 되게 클 거야.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던 가깝지는 않지만 알고 있었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분이 출가를 했어요. 10년이 어딥니까? 15년이 지나서 당신이 출가를 하고 그 일종의 과정들 다 거쳐서 정식 비구가 돼서 수행만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불구하고 표현을 할 때 죽 떠먹은 자리 같다. 그러니까 죽을 탁 떠고 나면 다시 죽이 채워지니까 별 차이가 없죠, 그죠? 10년을 당신은 정말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. 근데 어떤 변화도 못 느꼈다. 그러니까 겉으로는 잔잔한데 밑에서는 용광로 같은 그런 불기운들이 있다는 거죠. 잘하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어떻게 잘 포착하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갈등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구나. 그러면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그 뜨거운 것을 조금 우리 바깥에서 바라볼 때 그런 멱살잡이 같은 그런 갈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깊게 들어가면 보일 거야 라는 기대로 시작을 하게 됐죠. 물론 들어가고 나서 11개월 동안에 생각했던 게 내가 왜 이걸 찍으려 했을까
하필 그거는 정말 보기 힘들었죠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뭐랄까요, 이렇게 생각, 의식 같은 게 서로 말을 꼭 표현 안 하더라도 주고받는 게 있는 거라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, 내가.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게 느껴졌는지 뭔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서 여러 번 그런 걸 느꼈거든요. 실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.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자기하고 싸워내기가 이 용맹심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딱 한 3개월 살고는 도움이 더 이상 못 살겠대요.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문문관을 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스님은 한 달 만에 그 째깨난 이거 목욕탕 문으로 탈출했대잖아. 스님 나도 그러면서 그거를 저걸 어떻게 뜯을까 생각했는데 딱 한 번에 뜯어지더래. 나의 마음의 어떤 신호와 주파수 같은 게 오랜 시간 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게 어느 단계에서 좀 구현되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. 그거를 뭐라고 좀 규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경험들이 다큐멘터리를 할 때 되게 소중한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의도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라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. 그런 이야기를 우연찮게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좀 신기하죠, 되게. 그거는 나의 능력 밖인데 말 밖의 말이랄까요? 말 위에 있는 말 같이 그런 뜻이 뭔가 전달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끔 받기도 하고 그래요. 갈등과 아울러서 그 인물 또는 그 커뮤니티의 변화란 것이 있는데요. 한마디로 비포 앤 애프터가 좀 달라져야지 영화의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 시간을 1년을 보냈는데 똑같아. 외견상 똑같을 수 있습니다. 아무 변화가 없을지언정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영화에서는 바라는 지점들은 이 인물이 이런 사건을 거쳤을 때 결국은 어떤 형태로 성장을 하든가 수용을 하든 인물로 바뀌겠죠. 조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부적인 내면적인 변화들이 있다. 가능하면 외적인 변화까지 있으면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롭겠죠. 하지만 그 변화 자체에서도 담보할 지점이 있다는 거죠. 이 이야기가 1년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기대할 부분들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건 소재를 잡을 때 갈등이란 과정을 거칠 거고요. 그 갈등이란 과정의 끝에서 애프터가 뭔지 우리는 도장을 찍을 수는 없어요. 그게 성공적인 성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.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1년 과정에서 변화가 있다고 우리 인생으로 돌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. 어느 사건을 좀 거쳤다고 갑자기 내가 변한다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런데 그 삶만 가지고 바라볼 때는 좀 변화를 찾아내기가 쉽거든요. 이 인간 자체가 갑자기 개조가 돼버렸다 이런 게 어려운데 그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들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를 반드시 좀 더 포커싱해서 크게 보여줘야지만 비포 애프터 쉽게 이야기해서 관객들은 느낄 때 2시간이나 긴 여정을 거쳤는데 그 거친 결과로서 과연 어떤 성장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.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응을 해줘야지 이야기가 마칠 지점이 아닐까? 아니면 거꾸로 기획 단계에서는 그 변화가 과연 담보되어 있는 이야기인가?를 검토를 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관객들은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을 거고요. 그 예상과 함께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. 만약에 관객들이 예상하는 바대로 다 따라간다면 그 영화를 볼 이유가 없겠죠. 근데 예상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 뜬금없어 버리면 공감을 이루기 어렵겠죠. 그 예상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되
그 예상치를 넘었을 때 비로소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특히 편집 단계에서는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 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관객들은 이미 감독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거든요. 그렇지 않고 관객과 감독이 일정하게 진검승부를 하든 이런 예상을 했겠죠만은 이런 이야기로 다음 한 번 더 변주를 해주고 또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걸 더 넘어서는 사건으로 좀 그 서술을 할 때 관객들은 기대 이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죠.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통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예상치라는 법령적인 사고들을 있겠죠. 그 부분을 빨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기획 단계에서도 예상되어지는 거는 이런 지점이야.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들의 범주야. 근데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비청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안에 신선함이 없거든요. 그건 우리는 끊임없이 예상은 하게 하되 그걸 넘었을 때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상과 기대 사이에 미묘한 줄타기를 잘 해야지 기획 단계에서도 성공적인 기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갈등을 예측하는 게 좀 어렵죠. 그리고 그 갈등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영화화 시킬 만한 그 갈등이란 게 손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포착을 해서 표현한다는 게 좀 무지하게 어렵죠. 그래서 어떤 타이밍이란 게 주제 선정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런 조건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그 갈등이든 또는 갈등에서 나오는 변화든 이러한 것들 담보할 수 있는 때란 게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렇게 옛날에 저는 이제 법대를 다녔는데 별로 고시를 준비하지 않은 노는 법대생이었어요. 그런데 같이 하숙을 하는 친구는 후배인데 이 친구는 대단히 집에서 기대를 많이 품고 소위 말해서 농사하는 집인데 그것도 큰 농사도 아니고 잣나무에서 잣을 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농사라서 작은 집 혼자 대학을 왔던 셈이고요.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고등학교 4학년이 되는 거죠. 고4, 고6. 그 기대에 부응해서 뭐 사법고시 1차를 통과를 했고 2차 시험을 치기 전에 갑자기 낮에 저는 이렇게 당시에 삼국지가 나와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형 나랑 같이 좀 가요 이렇게 하는데 먼저 술을 한잔 했더라고요. 낮에 한참 대낮인데 그 무슨 일 있냐 하면서 따라갔더니 그 학교 뒤에 작은 헬기장이 있었는데 그게는 뭐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데였어요. 이게 일종의 군사 지역으로 해갖고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철조망이 돼 있는 데인데 그게 제가 이제 사실 아지트로 구멍을 뚫어 넣어서 이제 가끔 오고 가는 데였어요. 그게 그 친구도 몇 번 데려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낮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. 가보니까 헬기장 가운데 고시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. 고시 사고 책이 비싸요. 근데 그걸 태우겠다고 이렇게 이미 불을 붙여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책들 그 책이 아까워서도 그랬고 놀래서도 그랬고 막 불을 밟아 끄고 이러면서 너가 왜 이러냐고. 그때가 사법고시 2차 사흘 전이었어요. 도저히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. 1차를 사법고시 2차가 2번 기회가 오는데 한 번을 떨어졌어요. 근데 2번째 시험 치는데 그 중압감이며 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오는 뭐 절망감이겠죠. 그래서 불을
엎질러 놨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안 할 거라고, 다시는 공부를 안 하겠다면서 막 비명같이 해서 그날 정말 그 이제 밤이 새도록 그 친구를 다독이고, 그 책을 내가 다 갖고 싶었지만 다시 돌려주고 반 이상은 다 탔습니다. 사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그 시간이 떠오르는 게 사법고시생한테 갈등이 많겠죠. 늘 하기 싫은 공부를 막 하고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. 그런데 그 시점을 언제 두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들이 훨씬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. 소위 이제 사법 시험을 칠 때 한 달 전에는 말을 조심해요, 서로. 어떤 말을 잘못했는데 아주 과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. 어떤 친구는 저 복도에 걸어가고 있는데 벽에 머리를 쿵쿵쿵 하는데 멀리서 들려요. 머리를 쿵쿵 박고 있더라고요. 너 왜 그러니 하면서 했는데 거의 나중에 병원에 갔어요. 그 시험을 못 치고 그냥 정신과로 갔었는데, 그런 친구들이 그 한 달이란 그 압착된 시간에서 폭발할 수 있는 사건들이 훨씬 다르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갈등 있는 이야기 좋은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? 거꾸로 본다면 그 시간을 찾아가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건 어떤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죠. 우리 인생에서도. 그 시점을 잘 포커싱하면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영상으로서 표현하거나 사건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겠죠. 적절한 타이밍이란 게 갈등과 맞물려서 이야기 소재를 결정할 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서도 길 위에서라는 그 관념적인 이야기를 표현할 때 주제로 인물로 삼았던 분들이 막 그 출가를 해서 행자, 그러니까 막 수습 기간을 하고 있는, 그런데 그 많은 행자들 중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을 아직 수습하지 못한 분, 또는 출가를 어릴 때 3살 때 억지로 출가를 해서 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성년기가 되니까 당신이 이 길이 맞나? 오히려 이때 질문을 하는 분과, 또 60, 70이 다 돼가는데 과연 나는 수행이 잘 된가? 내 인생이 옳았는가? 라는 회한을 가지고 있는, 이런 식으로 그 시점들을 그 많은 스님들 중에서 시점이 있는 분들로 좁혔다는 거예요. 안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에서 그 고민이 무르익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겠죠. 그래서 갈등과 적절한 타이밍은 꼭 주제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이걸 뺐다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